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옵션 만길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넘기고 마감했습니다. 이 기세로 우리 증시도 경기도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경제가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방송 꾸몄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유머의 제왕 이상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 캐시카와도 라이징스타 개념을 배워봤는데요. 지난 강의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시간에 했던 거를 까먹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응용을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삼성전자가 주로 했던 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더욱더 늘었다. 이거는 뭐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캐시카우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자,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 바로 태블릿 PC의 점유율이 올랐다는 거죠.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태블릿 PC. 이것은 뭘 뜻한다고요? 라이징 스타를 뜻한다는 거죠. 그 부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예,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캔들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흔히 양초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캔들. 캔들에겐 비밀이 있다? 예, 있습니다. 캔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에 대해서 캔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우리가 파고들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도 짤막한 유머를 한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뭘까요? 네. 어려운데요, 오늘은. 뭐죠? 예.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자, 일단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월의 무게 앞에서 장사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이를 보내고 나이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젊어지면 그만큼 배울 기회가 많다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세월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나이야 가라! 자, 그러면 자, 캔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캔들은 당연히 영어겠죠. 캔들은 뭘 뜻하는 거냐. 일단 미국에서 유래가 되는 거고 미국어로 양초라는 뜻이죠. 그만큼 양초가 탑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의 유래를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캔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래가 됐느냐? 아니겠죠. 일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일본의 17세기에 에도 막부 시대 때 무네마사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무네마사라는 인물이 관을 해낸 거고 그때는 캔들이 어떤 거에 쓰였냐면 쌀. 예,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쌀이란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쌀 거래를 하는데 시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캔들을 관을 해낸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본식 차트, 그만큼 캔들 차트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캔들의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시장에 하루 동안 시작했던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색깔을 이용하여 표시해 놓은 상태. 자,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2개 쳤습니다. 하루 동안이란 게 중요하겠고요. 색깔이란 게 중요하겠죠. 그만큼 색깔은 뭐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죠. 빨간색은 상승을 의미하겠고요. 파란색은 하락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루 동안이라는 거죠.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거를 기록을 한다는 게 바로 캔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가는 9시에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의 시초 가격이라고 뜻을 하는 거고요. 고가는 당일 가장 높게 올랐던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는 당일 가장 낮게 내렸던 가격을 뜻하는 거고, 종가는 말 그대로 15시에 우리가 끝날 때 주식시장이 마감할 때 마지막 가격을 뜻하는 것을 바로 종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캔들을 한번 이용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면 빨강색 양봉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음봉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실 때 상승을 했을 때는 양봉으로 표시를 하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음봉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시가죠. 여기가 시가.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가에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어차피 이 가격 범위 안에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리면 일단은 이렇게 내려갔다 2번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3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시작되는 지점은 여기고 마지막 저가에 내려갔던 지점은 여기였다는 것은 다 똑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가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도 다 똑같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종가가 여기라는 것은 3개 다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캔들만 보더라도 오늘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됐겠구나. 그만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자, 2번째는 음봉입니다. 음봉도 똑같죠. 음봉은 뭡니까? 내려가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네. 자, 내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다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2번째로도 한번 그려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다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작되는 점, 그리고 고가, 그리고 저가, 그리고 종가, 이 4개만 생각을 한다면 캔들을 보고 우리가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알아야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제 강의의 맹점은 뭐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잠시 지우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모양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더 명확하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2번째로 넘어가서, 자, 캔들은 말하고 있다. 자, 요거는 조금 응용이 됐습니다. 아까의 화면을
머리 안에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도 우리가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하단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죠. 뭐 상관없으니까요. 내려갔다가 대신 올라갔다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쉽게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시가, 고가, 저가, 종가까지만 확실하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들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거는 뭐죠? 양봉입니다. 양봉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에 올랐던 거를 기억을 한다는 게 양봉이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고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자체가 윗골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밑골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거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 위에서, 만약에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뭐죠? 손해가 되겠죠. 오늘 하루만을 본다면, 여기 위에 있는 지점은 다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다 이익이죠. 이익이나 선에 걸친 사람들은 본전이겠죠. 그럼 하단에 여기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동안만 본다면 다 이익이라는 거죠.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는 손해입니다, 분명히. 중간에는 이익, 그리고 밑에는 이익이죠.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저항이 되겠고요. 저항이 되겠고요. 밑에는 지지가 되겠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상 내일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익이라든지 본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지가 나올 수 있고 여기 위에서도 지지가 나올 수 있고 밑에서도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부분에만 지지가 된다면 그건 지지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트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되면 당연히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저항, 지지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네. 자, 그러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음봉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자, 음봉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캔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죠. 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음봉이죠. 그럼 하루 동안의 변화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 하나, 둘, 셋. 속으로 다 그렸었습니까? 그래, 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셨죠? 네. 그럼 시가가 여기죠. 출발하겠습니다. 고가를 형성하고 내려왔다가 저가를 형성했죠. 다음에 다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면 이런 차트가 나오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중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는 거죠. 이 네 개는 확실하게 캔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손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저항권에 있는 사람, 지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음봉을 한번 보면서 손해가 어디서 났는지, 이익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은 뭘까요? 손해죠. 손해죠. 왜냐? 종가가 여기에 끝났으니까. 손해죠. 여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밑에 제가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종가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이익이죠. 이해되시죠? 밑에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아까 전에 양봉을 본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지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신 양봉이랑 달랐던 점은 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에는 저항이 되겠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상 당연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익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본전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리고 캔들을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응용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짧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뭐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이게 만약에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자, 위로 우리가 밑에 이 부분은, 겁나죠, 솔직히. 캔들 모양만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만큼 하락세가 강하다.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겁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지지가 있다는 거죠. 지지는 여기입니다. 이거나 지지는 똑같습니다. 하단의 이 부분만이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여기하고 여기는 이봉이나 이봉이나 둘 다 음봉이고 둘 다 똑같다는 거죠. 둘 다 이거는 뭐다? 저항이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자, 캔들에 대해서 저만의 법칙입니다. 저만의 연구, 그냥 저만의 연구 결과고요. 생각을 해볼 때, 네. 그러면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음봉이 몸통이 길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구나. 이거는 음봉이 만약에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됐어요. 파란색으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됐을 때, 음봉이 짧으니까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구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 거, 그 차이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는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캔들을 보면서는 그것까지는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캔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사실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양봉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우리가 한번 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의 몸통이 상당히 짧죠. 이 다음날 올라가는 것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죠. 이거는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다음날 어떤 봉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측을 할 필요는 없고요. 현실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만을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몸통이 짧다고, 몸통이 길다고 저항과 지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에서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지금부터는 역발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도치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도치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셔야 되는 게 도치죠. 도치면
시가와 종가는 똑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여기고요. 저가는 여기죠. 이 몸통이 길면 그만큼 변동폭이 컸다는 거고요.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데이 트레이딩에 유리하다는 거죠. 이 변동폭이 10%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10%를 하루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데이 트레이딩 고수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겠죠. 대신 만약에 변동폭이 이렇게 짧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하루에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평균 4%만 움직였습니다. 고가가 2고요. 그리고 저가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4%죠. 이럴 경우는 팔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사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이 힘들다는 겁니다. 변동폭 자체가 크게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수수료, 증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 관계가 있죠. 자, 캔들은 하루 동안의 기록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기록은 주봉이죠. 그러면 한 달의 기록은 월봉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죠. 월봉이 한 달에 이렇게 짧게 분포가 되는 것은 그러면 안에 박수권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많다는 거니까 우리가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달 동안 변동폭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종목들을 찾으면 변동이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가 크게 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유출해 보시라는 거죠. 대박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의 월봉 기억을 하시고 도치는 저항과 지지가 동률을 이뤘을 때 도치가 나타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도치는 그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하락 반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의 자리 그리고 눌림목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일단은 자, 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결과치는 나와 있습니다. 네. 결과치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봉상으로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이 주봉인데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주봉입니다. 변동폭은 상당히 작습니다. 맞죠?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바꿔서 7월달, 9월달 사이를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동폭이 상당히 작죠? 네. 자, 이때가 7월달이고요. 그리고 9월달은 8월달 말, 그리고 9월달 초까지였으니까 이때 사이만을 보시면 되겠죠. 자, 화면에 검은 거 지우고요. 자, 고가는요 2,595원입니다. 그 저가는 2,080원이죠. 자, 두 달 동안 변동폭은 얼마가 나타났느냐?
두 달 동안 변동폭은 24%입니다. 일봉으로 따졌을 때 24%가 6%씩 4일을 가면 되겠죠. 그 주봉으로 따졌을 때는 24%는 상당히 작은 변동폭이고요. 하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24%다. 그럼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 연봉이나 아니면 2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도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치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을 파악하자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변동폭이 줄어 있을까? 누군가가 지금 하락하는지 아니면 상승을 할 건지 쉽게 말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로 튈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에너지를 내포하고 변동폭 자체가 없어졌네. 아, 그러면 어딘가를 한번 튀겠구나. 위로 튀든지 밑으로 튀든지 한 번은 튀겠구나.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9,550원이죠. 5달 걸렸습니다. 4배죠. 이런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이걸만 보고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좀 더 차트를 길게 보겠습니다. 자, 하단은 항상 이때고요.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유출해 보면 이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변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월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박스권 안에 갇힌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줄 때는 기업 실적에 개선이 돋보이든가 아니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라이징 스타가 등장했다는 거죠. 시설 투자를 했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 성공을 했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캐시카우가 아니라 라이징 스타 시장에서 큰 게 한번 터졌을 때 이 오랫동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거죠. 자, 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더 갑니다. 그 다음에 딴 종목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를 같이 보시면 금호석유도 똑같죠. 2008년 9월 달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자,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그려보면요. 자, 저항은 위에입니다. 맞죠? 지지는 하단에 있죠. 이 부분 자체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던 거고요. 다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자, 도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달에 한 달에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작게 나타났죠. 그러면 제가 밑에는 뭐라고 했죠? 지지라고 했죠. 그러면 지지선을 다시 한번 또 그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던 저항권, 그러면 자, 이 봉을 봤을 때 여기는 지지라고 했죠. 위에는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지지선을 좀 더 올렸다는 거죠. 네. 예? 시세는 자, 이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또 날아가네요. 4만원짜리가 15만 3천원 되는데 몇 달 안 걸리죠. 대형주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약 1년이라는 소요가 됐는데요. 2010년 2월달, 2011년 2월달. 오랫동안 품고 있던 에너지가 폭발을 하니까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마지막에 큰 불꽃은 뭐를 뜻한다? 매도를 뜻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 많습니다. 차트를 제가 지금부터 2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화면은 금호석이고요. 지금 화면 인터넷이 조금 느린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플렉스컴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하단 자체가 이어져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지금 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08년도에 양봉이 있었죠. 나머지는 다 음봉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 9월달 때까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월봉을 한번 추론을 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08년도고 2012년도죠. 자, 박스권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걸 화면을 보고 있는 거는 월봉이지만 이 부분 자체를 연봉으로 바꿨다면 이런 봉이 되겠죠. 네. 이런 봉이 되겠죠. 이 순간을 지금 2008년, 2012년 4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네? 우리가 연봉으로 보시면 도치라는 거예요. 도치. 연봉이 비록 없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측이냐고요? 아니죠. 이거는 추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가, 시가, 저가, 종가. 이거는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연봉의 고가, 시가, 종가, 저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튀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죠. 지금 뚫었는지 만원대를 뚫었는지 지금 22,000 됐습니다. 자, 더 갑니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안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게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캔들만 보더라도 그런 법칙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대박이 멀리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대박을 노리지 말자. 중박, 소박만 터주자. 중박, 소박은 이런 곳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대박도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차트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렉스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오르게 됐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죠. 무슨 말이냐면 휘는 디스플레이란 말이죠. 그리고 S펜, 라이징 스타를 겸비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더 간다에 90%입니다. 뭐 10%는 이제 글로벌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꼭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 개만 더 보시면요. 벌써 뭐 대박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시죠. 차트만 보더라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길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03년도부터 같이 우리가 보시면요. 자, 연봉으로 보지 마. 연봉이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저항과 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캔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형성이 됐던 부분은 저항 지지가 이까지 뚫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지가 됐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 이 박스권 자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였다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를 유출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연봉으로 따지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죠. 그러면 연봉으로는 몇 개가 될까요? 야, 7개가 됩니다. 8개죠. 2003년부터니까. 네. 8개의 봉이 있겠죠. 막 있겠죠. 하지만 연으로 따졌을 때 8년 동안의 움직임은
요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10년봉으로 따지면 상당히 짧은 봉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일지 몰라도 연봉 그리고 10년봉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짧게 분포가 된다는 거죠. 주가는 어차피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는 월봉까지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HTS 회사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연봉 그리고 10년봉으로 예측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으로 가야죠. 야, 이거 끼가 있네. 이거 한번 되겠다. 한번 넣어보자. 2140원입니다. 매수를 했어요. 자, 주가는 곧장 5,000원까지 3달이 걸리죠. 5,970원이 지키게 됩니다. 자, 이런 봉 자체를 우리가 왜 월봉을 봐라, 주봉을 봐라 이렇게 하냐. 어차피 일봉은 짧은 구간입니다. 하루 동안이고요. 하루 동안이 일봉이죠. 주봉은 일주일 동안의 거래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월봉은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기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월봉을 보면 시가, 올해 시작은 어떤 봉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가는 어디까지 형성을 했고, 저가는 어디까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종가는 어디까지 형성이 됐다는 것은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좀 더 대박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요점 이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년봉, 그리고 1년봉을 추정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보고 일봉상에서 주가가 빨간색이 떠 있으니까 상당히 좋구나. 이게 아니고요. 저항과 지지는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그만큼 변동폭이 크게밖에 나타날 수 없고, 정말 정확성이 높아지려면 긴 시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긴 시간을 보여주는 게 주봉, 주봉보다 더욱더 긴 시간을 보여주는 게 월봉, 월봉보다 더욱더 긴 시간을 보여주는 게 연봉과 10년봉이라는 거. 그 부분 자체는 돈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나타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셔야 돼요. 월봉을 보면서 지금 8년 동안 이런 모양 유지가 됐으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봉 8개는 박스권 안에 갇혀있고 도치 모양을 이루고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돼야지 대박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봉 말고 6개월 봉만 보기 때문에 지금 중박과 소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당연히 박수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내려가는 게 있겠죠. 도치는 하락 반전 그리고 상승 반전이기 때문에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또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실전 전략을 이상윤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fine, so fine, fine, fine. 내일장에서는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죠. 또 동결과 또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엑스맨은 오늘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의 에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올랐습니다. 200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외국인이 에이스가 아니죠. 금융투자업이 에이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에이스는 바로 투신과 연기금이었습니다. 투신권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자마자 증시는 상승 반전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투신과 연기금은 에이스였다는 거죠. 자, 왜 투신과 연기금이 에이스가 될 수 있느냐? 지금 한번 이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위에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위에는 어떤 매물이 있나? 자문형 랩 매물이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 매물이 10조가 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뚫으려고 하면 외국인의 힘으로 뚫을 수 있겠느냐? 외국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외국인도 경기 위축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10조나 11조를 그냥 투자할 여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투신권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투신이 조금만 사더라도 증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일의 키포인트 그리고 내일의 에이스는 투신이 되겠죠.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투신의 움직임을 꼭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연기금도 어디를 방어를 해주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내일 증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게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 그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은 경기 민감주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점이 있겠죠. 경기 민감주, 화학주, 기계, 건설업종, 철강업종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있죠. 에이스가 사는 거는 바로 화학주라는 거죠. 화학주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보겠고요. 그만큼 경기 민감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개죠. 뭐냐? 바로 자동차 업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다시 우리나라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는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자동차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화학업종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2%, 3% 올라도 지금 증시에서는 1%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게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화학업종 그리고 낙폭과대였던 철강업종이 올라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바로 증권업종을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권업종도 실적이 안 좋죠. 하지만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눈이 더욱더 많다. 다음 주 코스피를 좀 더 기대해보자. 그리고 코스닥은 실적이 되는 개별 주식만 보자. 코스닥 대형주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다음 주는 쉬어갈 수 있겠고요. 대신 코스피 대형주, 경기민감주는 한번 보고 다시 보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꼭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코스닥이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좀 위주로 갈 거다 하셨는데요. 업종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미국 증시를 조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실적 시즌을 알리는 첫 걸음마가 바로 알코아라는 거죠. 알코아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의 맨 첫 걸음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은 여기에 연연합니다. 왜? 코스닥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야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은 두 번째, 그리고 코스피의 중요성은 기대감이고요. 코스닥의 중요성은 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셨을 때 지금 갭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쉽게 뛰어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뛰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장을 조금 표현을 한다고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 다음 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유망하지 않겠나. 코스피 차트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우리가 21선에서 강하게 지지가 좀 되는 흐름이거든요. 자, 오늘의 말씀을 드렸던 응용을 좀 해볼게요.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양봉이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죠? 지지라고 했죠. 이 부분까지는 위에 이 부분만 저항입니다. 지금 한 번 그전에도 지지와 저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30포인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한 번 더 기대해 보시고 코스피를 한 번 더 보고 3분의 1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취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어느 업종을 사는지, 과연 화학인지 경기 민감주인도 철강주인도 확인하시면 내일장에서 또 성공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10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 풀린다고 하죠. 추운 겨울도 한번 만끽하시는 건 어떨까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